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오늘은 증권사 수수료 비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 증권사를 한번 비교해 봤고, 장중 실시간 방송을 매일 진행 중인데 수수료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발생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증권 계좌를 증권사에서 만들었느냐 혹은 은행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주문할 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지 오프라인으로 주문하는지, 그리고 주문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드리고 사용하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키움증권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현재 9월 27일 기준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0.015 다 동일하고요. 모바일로 해도 0.015를 받습니다. 그러나 증권통이나 키움, 티스톡, 유팍스 등 제휴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가 0.05에서 0.1까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키움 금융센터 반대매매 청산거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다가 반대매매를 당하면은 반대매매 당해서 손실이 있는데 수수료도 0.3으로 20배 정도 더 높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당하면은 수수료까지 더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0.015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움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다른 증권사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유진투자증권인데요. 좀 다르죠. 온라인 수수료가 지금 50만원 이하 이렇게 금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수료인데 영업점 계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 그리고 비대면 모바일로 만든 계좌 또는 은행에서 만든 계좌가 수수료가 다릅니다. 우선 은행부터 보면은 은행은 0.015로 키움증권과 동일하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밑에 보면은 제휴 서비스 증권 플러스에서 주문을 하면은 기본 수수료를 0.1%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플러스에서 매매하면은 수수료를 10배 정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휴 서비스에서 매매를 하면은 이런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나간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영업점 계좌 개설인데요.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은 내가 50만원씩 10번을 주문하면은 수수료가 0.18%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한 번에 주문하면은 0.13을 받을 건데 50만원을 10번을 주문 넣으면 0.18로 겠다는 거죠. 50만원 초과, 내가 50만원을 주문을 넣으면은 0.15%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 더하기 1000원도 내야 되는 겁니다. 건당 1000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50만원치 10번을 주문 넣으면은 500만원인데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적게 분할 매수로 주문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나쁘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간마다 여러분 수수료 다 다릅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문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주문 넣을 경우에는 2억 이하는 0.5% 어마어마하죠. 그 증권사 직원들이 이 수수료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일부러 오프라인으로 주문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 매도는 전화해서 주문을 넣어서 증권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주문은 하면은 수수료가 정말 크게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SK증권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점 계좌가 있죠. 지점 계좌에서 만들면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이 생기고 구간에 따라서 1000원을 더 받고 500원을 더 받고 수수료가 차이가 나고요. 또 역시나 오프라인으로 매매하면 0.5%를 받습니다. ARS 매매도 0.25. 하지만 은행에서 만들면은 0.015 키움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MTS를 사용할 경우 또 다르죠. 200만원 이하는 1000원을 또 받기 시작합니다.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또 500원을 받죠. 소액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이런 1000원 500원을 따로 또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키움에서 해야 이런 1000원 500원 추가적인 수수료가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 반대매매는 0.5% 어마어마하게 나가죠. 그리고 다이렉트 콜 해가지고 이때 만드신 분들은 뭐 다 통합해서 0.05로 나가게 됩니다. 많이 나가죠. 다음 유안타증권입니다. 유안타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영업점에서 만든 분들은 약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0.015도 있고 0.035도 있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은행 연계할 경우에는 0.014로 다 똑같죠. 하지만 모바일로 거래할 경우에는 0.1%를 받게 됩니다. 많이 받죠. 유안타증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만들었으면은 수수료가 2억 이하면 무조건 0.5% 엄청 많이 받습니다. 유안타증권도 수수료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밑에 보면 또 나오죠. 증권통, 뭐 카카오스탁 연동하면은 0.15%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수수료를 얼마를 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는 높고요. 온라인은 낮지만 키움과 비교할 수가 없죠. 50만원 이하는 0.5%를 내야 돼. 그러니까 50만원 이하로 매매하면은 매수 매도 해가지고 1%에 세금까지 약 1.3%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가 수익 나도 수익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타를 못 쳐요. 그래서 단타 칠 때는 절대 이런 계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유화증권인데요.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수수료는 0.5% 수준이고요. 온라인 수수료는 0.07%, 0.05% 수준이고 ARS는 0.25% 수준입니다. 엄청 큽니다. 유화증권은 아무도 사용 안 하겠죠. 자, 미래세대우도 오프라인은 0.5%로 동일하고 온라인은 0.14를 받네요. 0.14 수수료를 동일하게 0.14를 받네요. 증권통이랑 연계해도 똑같이 0.14네. 원래 높으니까. 자, 상상인 증권인데요. 이런 유명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보통. 그래서 상상인 증권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0.3에 0.4 정도 받는 거죠.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지금 0.49로 통합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할 경우에 HTS로 할 경우 0.1% 정도 수준이고 스마트폰은 0.125 정도 수준. 규모의 경제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용할 때 돈이 들기 때문에.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수수료를 내고 사용할 만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100만원 이하 수수료 0.16에 700원, 3천만원 이상 0.12에 1,500원. 구간별로 추가금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단타를 못 쳐요. 건당 돈을 받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건당 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이버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영업점일 경우에는 0.4에서 5%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일 경우에는 0.19 정도 받죠.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 HTS가 괜찮은데 수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영업점일 경우 0.5%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일 경우 HTS 웹에는 0.1에서 0.15 수준이죠. 200만원 미만만 추가금을 받네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0.15 정도고요. ARS는 0.25입니다. 자, NH투자증권입니다. 온라인은 지금 50만원 미만 0.5. 예전에 큰 회사들에 있던 증권사들은 다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는 줄어들죠. 하지만 비싸죠. 모바일은 0.19 비싸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수수료는 좀 비싼 편입니다. 한양증권입니다. 쓰시는 분 없죠? 비싸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영증권입니다. 역시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0.09%, 0.1% 수준이고요. 오프라인은 0.5% 수준. 거의 비슷하죠. 자, 이제 삼성증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증권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지금 온라인을 봤을 때 0.15 어마어마하게 받죠. 1,0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1억 이상 돼도 0.1% 수준입니다. 온라인인데 그 다음에 ARS는 지금 0.2% 수준. 어마어마하죠. 자, 5.5% 받는다. 그리고 선택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 무제한 서비스 1억 이상 0.6%를 떼고 90일간 매매를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매매총금 별로 사용하신 분 없을 것 같고요. 2억 이하 0.5% 똑같습니다. 온라인은 한 0.15 정도 수준이고요. KB증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프라인은 0.5% 수준, 온라인은 0.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키움과 비교하면은 다 10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죠. 비대면 나왔다. 이제 KB증권은 비대면으로 하면은 이제 0.015 키움과 똑같이 받고, 하지만 모바일로 거래했을 때는 0.11을 받겠다는 거죠. 이게 웃긴 거죠. 모바일도 똑같이 받아야지 똑같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바일 앱을 만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니까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절대 다르게 받지 않는 거죠.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역시 사용하신 분도 없을 건데 비슷하죠. 0.5% 수준이고 HTS는 0.15 정도 수준입니다. 현대차증권도 사용하신 분 없을 것 같은데 역시 0.5, 0.15 뭐 거의 비싼 수준이죠. DB금융투자입니다. 오프라인 수수료 비슷하죠. 0.5%, 그 다음에 온라인은 0.15 정도 수준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오프라인 0.5% 깔끔하네요.
그리고 온라인은 0.5, 거래 금액이 크면 0.1 정도 수준입니다. 부국증권입니다. 일반 매매는 0.5 수준, HTS는 0.1 수준입니다. MTS도 0.1 수준. 한국투자증권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 보면은 0.5% 수준. 그다음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좀 다 다른데 보게 되면은 소액일 경우에 0.5% 수준이고요. 좀 금액이 커도 수수료가 작지는 않습니다. 0.1%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뱅키스. 뱅키스가 나오면은 신규 계좌 개설하면은 1개월 수수료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게 100% 무료가 아니라 최소 수수료는 받는 겁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했을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은 0.014. QM보다 저렴하긴 하죠. 예, 그 정도 수준을 받겠다는 겁니다. 뱅키스. 예, 그래서 뱅키스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많이 내지는 않겠죠. 하나금융 투자입니다. 뭐 엄청 많은데 다 비슷해요. 예, 0.5% 받겠다는 거고 오프라인. 그다음에 사이버는 0.15 받겠다는 거죠. 0.1에서 0.15 받겠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수수료가 좀 등급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등급이 좋으면은 좀 저렴하게 받고 등급이 안 좋으면은 0.5 받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흥국증권도 사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0.5를 받고 온라인이 없습니다. 오프라인만 있습니다. 이베스트도 저렴한 곳인데요. 깔끔하죠. 키움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 그냥 0.015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특별하게 많이 받지 않고 오프라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도이치증권, 코리아에셋, 그다음에 리딩투자증권 뭐 다 비슷하죠. 이번에 이제 바로투자증권이 아마 바뀔 거예요. 지금은 수수료가 0.5 정도 수준인데 카카오가 인수해서 아마 공격적으로 수수료를 낮추지 않겠나 싶어요. 키움이랑 전쟁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수수료를 공격적으로 낮추지 않겠나 싶고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투자증권도 앞으로 어떨지 한번 보는데 이미 키움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IBK도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KF투자증권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0.5, 0.1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비인기 증권사들은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DS는 저도 처음 보는데 이런 증권사도 있습니다. 사이버 0.15, 오프라인은 0.5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다. KTB도 오프라인은 0.3에서 5% 정도 수준이고 온라인은 0.01로 똑같네요. 이거는 KTB 투자증권이 똑같이 받네. 똑같죠 지금. 영업점 계좌, 비대면 계좌 다 0.02로 받고 은행 연계도 다 0.02로 모바일도 다 똑같죠. 스마트폰, 모바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KTB 투자증권도 적게 받는 곳이다 알 수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인데요. 저 처음 보는데 은행 연계는 0.014, 스마트폰은 0.15. 스마트폰은 또 높게 받죠. HTS는 키움보다 저렴하지만 오프라인은 역시나 비쌉니다. 그리고 이 예탁금 이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키움증권에 돈을 넣으면은 1년에 0.55%의 이자를 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제일 큰 곳이 보면은 현대차증권 0.8%, NH가 0.75%, 삼성증권이 0.75% 주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자를 주기는 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증권사의 수수료를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증권사 수수료 제대로 모르고 매매했죠. 지금부터는 제대로 알고 매매하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되게 양심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1등이고 잘 나가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트레이드나 KTB 투자증권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0.015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를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고 매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증권사 수수료 비교해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